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를 중심으로 방송을 여러 번 했죠. 그런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께서는 왜 고엽제 후유의증에 대한 방송은 소홀히 하고 자기들에게 홀대받는 이런 느낌을 받는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다시 요구하시는 마음에 또 불평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 대해서 정리를 여러분께 정확히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장애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제 설명을 잘 들으시고 그리고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매월 지급하는 지급액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장애 등급 판정 기준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고엽제는요. 지금 지금 방송에 앞서서 저의 방송의 구독자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을 살짝 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여러분께 제가 방송하는 내용이 항상 공지가 살짝 한 2, 3초 정도 뜹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제 방송을 놓치지 않고 중요한 것만 가려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엽제 후유증에는 월남 파병을 하신 분들은 미군이 월맹군과 전투를 할 때, 작전을 할 때 너무나 정글이 많아서 작전에 지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얘기예요, 지금요. 근데 그 정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엽제를 뿌려갖고 고엽제로 인해서 그 나무를 지금 말라 죽게 만드는 자 그런 역할을 하죠. 자, 우리나라 얘기를 하면 지금 제초제 아니면은 어쨌든 그 풀이 자랄 수 없는 자라 있는 풀도 말라 죽게 하는 자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월남 파병 용사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자 고엽제 후유증에는 직접적인 작전에 직접적인 참여해서 고엽제 뿌려지는 거에 그걸 마셔서 질병에 걸리신 분이 고엽제 후유증. 그 다음에 그 직접 작전에 참석하지 않았어도 뭐 후방에서 일단은 그 전투를 돕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으로서 왜냐하면 공기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서 발생한 게 고엽제 후유증. 후유증은 이제 정상적인 질병이고 후유증이라고 볼 수 없지만 후유증으로 의심이 된다라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금 설명드립니다. 후유증. 자, 고엽제 후유증은 일단은 고엽제 후유증이 20개 항목으로 이미 다 공지되어 있고요. 고엽제 법에 다 지금 공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도 20개 질병으로 약 40개 질병이 있는데요. 자, 고엽제 후유증은 지금 등급 판정 1급에서 7급까지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고 장애 등급 판정을 받습니다. 장애 등급 판정 받는 데는 고도장애, 중등도 장애, 경도 장애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 바예요. 자, 그러니까 일단 참고로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자 고엽제 후유증으로 하면은 여러 가지 질병이 혜택을 받고 1급에서 7급까지 지금 상위 등급 판정을 받고 등급 판정을 받고 매월 수혜를 입는 이런 우리 월남 파병 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엽제 후유의증은 이거는 지금 등급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는 또 1급에서 7급까지 받는 게 아니고 장애 등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고도, 중등도, 경도, 고도, 중도, 경도. 이제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명명된 내가 질병이라는 판정을 받으면은 자
가장 이제 그 등급을 하는데 경도 장애와 중도 장애, 중등도 장애라고 합니다. 고도 장애 이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게 장애 등급이 주어지는데요.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애 등급이 고도 장애를 받으면 월 101만 원, 101만 원을 수령하게 되고요. 중등도 장애를 받으면 74만 5천 원, 그리고 경도 장애를 받으면 48만 9천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라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훈병원에 가서 매월 약은 그냥 무료로 타다 복용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일단은 고엽제 후유 의증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다 먹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분들이 이 등급이 안 나오는 겁니다. 경도 장애의 만큼 그 판정이 안 나와요. 중등도 장애. 물론 나온 사람도 있고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죠. 나오지 않는 사람을 지금 대상으로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경도 장애도 못 받는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질병이 지금 뭐 몇 가지를 갖고 있는데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 그냥 보훈병원에 가서 치료만 받는다. 이 정도로 설명하신 어르신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자, 경도 장애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중등도 장애는 어떤 사람? 고도 장애는 어떤 사람?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들으시고 제가 지금 방송하는 내용 그대로 해서 여러분도 꼭 장애 등을 받으셔서 소정의 수혜를 매월 받는 수혜를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얘를 이제 봅니다. 고도 장애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고도 장애는 이제 악성 종양, 예를 들어서 악성 종양으로 인정을 받으면은 고도 장애가 되는데 일단 그렇지 않고도 중등도 장애를 2개를 받으면 중등도 장애를 질병 2개가 있으면 고도 장애로 판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둘 이상의 중등도 장애를 자기가 판정을 받았으면 그 이제 고도 장애로 재판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외되는 중등도 장애라 하더라도 여러 개 중에서 제외되는 질병이 있는데요. 피부 관련 질병도 제외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일광 과민성 피부염, 그리고 건성습진, 그다음에 지루성 피부염, 그다음에 심상성 건선 및 만성 단마진 이런 질병들은 여러 개 있어도 고도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등도로 지금 피부 질환이 제가 지금 읽어드린 그 내용이 물론 이제 제가 설명하는 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질병들이 여러 개 중등도 질병이 여러 개 있어도 이 피부가 관련된 중등도는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피부 관련된 거 말고 2개의 중등도가 있는 사람은 둘 이상의 중등도를 받았으면 2개 질병이 중등도를 받았으면 고도 판정을 받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중등도 판정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가 있느냐? 경도 장애에 해당되는 질병이 셋 이상 있는 경우에 중등도 장애로 판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도 판정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느냐? 경도 판정은 내가 질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혈압, 고지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도 장애도 못 미치는 질병이 4개가 있어요. 4개. 어떤 분들은 3개 갖고 3개면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4개입니다. 4개. 4개 질병이 그 등급 판정을 못 받은 질병이 4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4개 질병을 갖고 있는데 등급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근데 4개예요. 그 이제 질병으로 인정은 받았어요. 자, 그럼 4개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경도장애 판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합니다. 고도 장애는 중등도 장애 판정을 받은 질병이 2개 이상 받은 사람은 고도
장애 판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제외된 사람은 피부 질환 하나하나 열거하면 일광 과민성 피부염, 건성습진, 그 다음에 지루성 피부염, 그리고 심상성 건선, 및 만성 단마진 이런 피부 관련 그 질병들은 설사 중등도 장애를 받았다 하더라도 고도를 받는 데는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피부 질환은 제외하고 나머지 다른 질병으로서 둘 이상 중등도를 받았으면 고도 장애를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 중등도 장애는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느냐? 경도 장애, 물론 중등도 하나 가지고도 중등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못 받으신 분들은 경도 장애에 해당되는 질병이 세 개가 경도 장애가 있으면 일단 중등도 장애를 재판정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도 장애는 내가 질병이 여러 개 있는데 4개 이상이 경도 장애로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 4 이상의 경도 장애로 그러니까 경도 장애에 못 미치는 질병이 4개 이상 있을 때 4개까지 되면은 경도 장애로 인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도 장애와 중등도 장애와 경도 장애. 제가 지금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쳤을 수도 있어요. 자, 설명을 놓치시면은 하단에 제가 또 상세하게 친절하게 잘 이렇게 기재해 놨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제가 설명한 것은 잘 들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등도 장애를 받으려면 경도 장애가 4개가 있어야 된다. 4개가. 어쨌든 이렇게 돼서 중등도 장애 장애에 해당되는 질병이 경도 장애에 해당되는 질병이 셋 이상 있는 경우 4개가 아닙니다. 셋입니다. 자, 정정합니다. 경도 장애에 못 미치는 질병이 셋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등도를 받고 경도 장애도 못 미치는 질병이 넷 이상 있는 경우에는 경도 장애를 받는다. 다시 정리하면 내가 아무 등급도 못 받는 질병을 아무 등급도 인정하지 못한 사람은 그 질병이 4개가 있으면 경도 장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도 장애를 3개 이상 받은 사람이 있으면 중등도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도는 중등도 장애를 2개 이상 받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고도는 피부 질환은 제외한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질병이 다른 진급과 둘 이상의 장애 등급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지금 2개 질병이 있어요. 하나는 고혈압, 하나는 또 악성 종양. 이렇게 하면 고혈압과 악성 종양은 어떤 게 높습니까? 당연히 악성 종양이 높아요. 그럼 2개가 등급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은 본인이 높은 장애 등급으로 자기가 판정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내가 이런 질병도 있고 이런 질병도 있고 막 그런데 이거 합쳐 내가 지금 말씀드린 기준에 미달되면 합쳐도 소용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은 이 중에서 중요한 그러니까 2개 질병이 있는데 2개 다 등급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는 경도고 하나는 중등도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자기가 높은 등급을 받은 것을 인정한다. 이렇게 됐어요. 자, 설명이 어려웠나요? 아니죠.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고도는 제가 지금 빨리빨리 진행합니다. 고도 장애는 중등도 장애가 2개 이상 있으면 된다. 그런데 그 2개가 피부 질환이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중등도 장애는 경도 장애가 셋 이상이 있으면 된다. 그럼 경도 장애는 장애 등급이 없는 사람이 없는 질환이 4개 이상이면 경도 장애를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내가 2개의 질병을 가졌는데 다 등급이 나와 있는데 하나는 중등도 나와 있고 하나는 경도가 나와 있는데 내가 경도는 버리고 중등도만 선택할 수 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러 번 지금 반복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표에다 밑에 다 상세하게 친절하게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받는 수당액은 얼마냐? 이제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하죠. 내가 왜냐면 이 수당을 받기 위해서 등급을 받는 거지. 등급 수당하고 상관없으면 등급 받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면 공상원 받으면 내가 무료로 보건병원에서 치료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표에 제가 지금 이 화면에 여러분께 지금 안내했어요. 자, 고도 장애는 월 101만 원, 101만 원, 중등도 장애는 74만 5천 원, 그리고 경도 장애는 48만 9천 원. 자, 이렇게 해서 다른 이제 환자, 그러니까 고엽제나 일반 우리 상위 등급을 가지신 분들하고 같은 날에 매월 15일 날 여러분께 이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도장애는 1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아까 일반 상위에 뭐 거의 뭐 6급과 7급 사이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건 앞으로 지금 또 논의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뭐냐면요. 자, 고엽제 후유의증 장애들은 장애 등급을 고도를 받았다 하더라도 고도를 받아서 매월 101만 원에 물론 이제 뭐 매년 좀 금액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일단은 금년 기준으로 한다면 101만 원을 받는데 이분이 사망을 했어요. 사망하면 안타까운 것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은 그러니까 장애 등급을 가지신 분들은 본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이 혜택이 없어집니다. 이게 참 안타깝고요. 앞으로도 이거는 지금 저도 지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건 좀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려고 건의를 하고 주장을 하려고 맘먹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일반 상위 등급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은 1급에서 7급까지 받는데 자기가 받는 혜택을 6급 이상 받으면은 자기 배우자에게 이게 승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는 고도가 된다 하더라도 월 본인이 생존에 있는 동안만 101만 원씩 받는 거지 이제 본인이 사망해버리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봐도 지금 상당히 지금 그 보훈처장에게 올리는 글에다가 지금 이 항목을 집어넣어놨어요. 이제 몇 가지 더 집어넣어서 지금 건의하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의 숙제로 남겨놓고 고엽제 후유 의증도 유족에게 배우자에게 이게 승계가 되는 그런 법이 제정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도 받고 있고 저도 또 거기에 동감하면서 일단 이번에 건의사항에 그 항목을 제가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열심히 응원하시고 또 지원하시면은 여러분께서도 아마 그 정부에 그러니까 보훈처에 우리가 요청하는 글에 참여하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하신 여러분, 오늘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제는 이거 보고 다시 좀 방송해 주세요라고 하는 말씀을 안 계실 정도로 상세하게 말씀드렸고요. 또 이 방송 내용을 놓쳤으면은 하단에 제가 상세하게 병기를 해놨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어쨌든 제가 지금 제 방송을 듣고 지금까지 장애 등급을 못 받으신 분은 제가 설명한 절차에 따라서 일단 신청해서 받으시기 바라고 또 이보다 자기가 좀 현재 받고 있는 게 좀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면 또 승급 심사도 받아서 여러분의 손해가 가지 않는 그러니까 정당한
예우를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만 방송을 마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